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혹시 뭐 잘 안 들리시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Semantic Pyramid for Image Gener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어, 사실 내용은 굉장히 별거가 없어서 되게 발표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잘 안 되지. 네. 네, 이 논문은 우선 아직 퍼블리시된 논문은 아니고 이제 올해 6월에 진행되는 12월 2020의 오랄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될 예정인 논문이고요. 이 저자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본 논문들의 저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이 논문을 읽게 됐는데 제가 저번 사이클 때 발표했던 제로샷 슈퍼 레졸루션이나 ICCB에 발표되었던 이제 인간, 그다음에 이분은 이 12월 2019에 발표됐던 WDIP라는 논문의 저자,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ICCB 2019 베스트 페이퍼 받았던 신간이라는 논문의 저자,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논문에 관심이 가서 이제 읽어보자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거긴 한데 별로였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를 보시면 이제 논문에서 이제 피겨 1,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이 대문짝만하게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뭘 하는 이 논문일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논문에서는 일단 인풋 이미지가 어쨌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풋 이미지가 되는데 이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떤 네트워크에 넣으면 이런 애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멘틱 피라미드라는 것을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시멘틱 피라미드라는 것은 어, 예를 들면은 그 레벨이 낮다라는 거, 높다라는 거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로우 레벨, 하이 레벨, 뭐 피처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이 컴브 4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와 굉장히 좀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컬러나 이런 부분이 변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 어떤 약간 그 베네치아 같은 도시의 느낌, 여 밑에는 폭포라는 개념만 유지되고 대부분의 컨텐츠가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멘틱 피라미드, 그러니까 시멘틱 레벨을 조정해서 이미지를 다시 리제너레이션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이런 스케치를 이미지로 만들기도 하고 이미지 할모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합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 이미지에 어떤 쉐입이나 이런 기오메트리 유지한 채로 레이블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이제 inverting the features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이제 네트워크에 넣어서 어떤 피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역으로 그 피처로부터 다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 PRCB 초창기 7번째 발표였던 이제 처음 스타일 트랜스퍼 설명해 주신 그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어, 이제 어떤 레이어 중간에서 뽑은 어떤 피처를 저희가 이미지로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라고 했더라? 이게 이제 피처예요. 이 피처를 어, 이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나오는 피처겠죠. 그럼 그 이미지를 X라고 가정을 하고 그 X라는 이미지를 이제 피처에 이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이 둘은 사실 같아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로스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인풋 이미지를 찾는 걸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옵티마이제이션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이미지가 업데이트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 피처를 만들어낸 이미지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잘 안 되고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줘서
했던 논문이 이제 이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아마 요 이미지가 인풋 이미지와 되게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네트워크를 쭉 진행할수록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떤 이미지의 컨텐츠나 이런 디테일을 잘 가지고 있다가 점점 이제 되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원숭이 얼굴이 좀 이렇게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논문이 텍스처 제너레이션 논문인데, 네, 이게 지금 논문 타이틀이 잘못됐는데 텍스처 신테시스를 하는 논문입니다. 그 스타일 트랜스포로 유명한 게티스라는 분이 이 스타일 트랜스포 논문을 내기 전에 냈던 논문인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어프로치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건데, 어떤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이미지에 걸어줌으로써, 이렇게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걸어줌으로써 뭔가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다시 만들어내냐면 어떤 특정 피처 레벨에서 다시 인버팅을 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스타일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걸 정의를 했다 해서 그걸 로스로 이용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해서 이걸 텍스처 신테시스에 활용하겠다라는 이제 논문인데,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할 논문은 아니고요, 오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스타일 트랜스퍼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네트워크의 각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더 깊어짐과 얕아짐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갈수록 네트워크가 아마 깊어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아니구나. 네. 지금 반대로 이렇게 갈수록 이제 더 깊어지는 건데, 여기서 뽑은 이 이제 인버팅을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한 이미지가 이 네트워크 깊이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여기는 좀 더 작은, 여기는 좀 더 이미지에 가까운 걸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다시 이미지 한 장을 다시 만드는 걸 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스타일 이미지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스타일 이미지에다가 이걸 했던 건데 컨텐츠 이미지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 짓을 하면서 컨텐츠 이미지의 컨텐츠를 유지하는 식으로 처음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개념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앞에처럼 텍스트 신테시스를 동일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걸 했던 건데 거기에 컨텐츠 로스라는 걸 추가로 줘서 이 이미지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서 제너레이션을 할 때 이 컨텐츠 이미지의 컨텐츠를 어느 정도 함유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가 이미 학습이 끝난 이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네트워크에서 어느 레벨에서 피처를 추출을 하고, 그 피처를 결국에는 인버팅을 해서, 인버팅을 한다는 거는 피처를 이미지로 다시 만든다는 건데,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제 연구가 이렇게 되어 왔다라는 거를 일단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했었죠. 스타일 리컨스트럭션, 뭐 컨텐츠 리컨스트럭션 이런 걸 해서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네트워크가 깊은 상태에서 다시 원래 컨텐츠를 이렇게 잘 만들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스타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인데, 오늘 소개드린 이 논문은 스타일과 관련된 건 아니고 어떤 시멘틱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수 없을까 이제 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잠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VGGNet을 결국에는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 스타일 트랜스퍼도 제가 연구실에서 지금 곁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주제이기도 한데, 이 논문 오늘 소개드릴 이 시메틱 피라미드 포 이미지 제너레이션 논문과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들도 이제 VGGNet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VGGNet을 사용을 하는지 사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저희 멤버셨던 이제 유재준님께서 이제 발표하셨던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바이에 하면 이제 이 VGNet의 이 특징 자체가 텍스처에 굉장히 바이어스 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제가 PR 150번째로 발표했던 이미지넷 트레인드 CNSR 바이오스토어 텍스처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 나와 있던 이 플롯이에요. 그래서 이 플롯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사람이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사람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네트워크, 뭐 알렉스넷, VGG, 레즈넷 등의 네트워크인데,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텍스처에 대해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쉐입에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려면 텍스처에 바이어스가 되어 있으면 텍스처 그 스타일을 더 잘 추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오른쪽 끝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VGG넷을 쓰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라는 이제 설명입니다. 네, 이거는 오늘 분량이 짧을까봐 추가한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 논문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했던 이제 인버팅 하는 거죠. 이제 D 피처를 이제 인버팅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인버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컨텐츠가 디터미니스틱하게 나오거나 스타일을 뽑아낼 수 있는데, 여기에 간을 그냥 추가를 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도 사실 굉장히 단순한데, 그 앞에 설명드린 것들은 여기 이제 프리트레인드 이제 어떤 네트워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피처를 나오면 이 피처를 다시 인버팅을 시켜서 이미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뽑아서 이제 간 제너레이티브 그 제너레이터에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 이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생략이 되어 있긴 한데, 보통 저희가 이제 스타일 간이라든지 더블 간이라든지 간을 이용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특정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어떤 노이즈 벡터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노이즈 벡터로부터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이제 어떤 피처로부터,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피처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보자 라는 그냥 발상의 전환 정도만 보여준 논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유틸리티성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좀 유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도입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의 피라미드 레벨인데요. 그래서 피라미드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때 VGG 같은 네트워크가 대표적인데, 처음에는 이제 스파셜 디멘전이 크고 로우 레벨 피처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모양은 별로 변하지 않고 어떤 뭐 텍스트 그 컬러나 아주 그냥 좀 크게 이미지 쉐입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점점 갈수록 이제 풀링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서 스파셜 디멘전은 줄어들게 되고,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까지 가면 심지어는 어떤 스파셜한 정보가 없어지죠. 그 상태에서 그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는 굉장히 하이 레벨한 정보,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어떤 항구라고 해야 되나, 항구 도시의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추상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벨이라는 거를 일단은 정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는 이제 여기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제너레이터 가장 낮은 레벨에서는 이 노이즈를 뭐 저희가 이제 간에서 흔히 쓰는 노이즈를 인풋으로 받게 되고, 그 외에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마스크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이 마스크는 뒤에 설명드릴 건데, 어떤 마스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마스크가 이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피처와 곱해져서, 그러니까 이 피처를 이 스파셜한 영역에서 얼만큼 쓸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과 이 앞에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피처가 더해지어서 다음 제너레이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라는 거, 스파셜한 마스크가 이제 새로 도입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엔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는 건데, 이 제너레이터에 대응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함께 학습을 하는 건데, 이 제너레이터가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할 때 이 레벨의 마스크를 이용해서 랜덤한 레벨과 랜덤한 마스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주입을 시켜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학습되는 과정에서 이 시멘틱 레벨이 랜덤하게 한 개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레이어가 뭐 한 요쯤에 뭐 있겠죠. 이 레이어가 선택된 레이어라고 했을 때, 이 레이어의 마스크, 이 여기 옆에 마스크를 전부 하얀색으로 1로 설정을 해줍니다. 1로 설정을 해준다는 거는 그 레이어에서 추출된 피처를 일단 다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 피처는 보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마스크를 다 0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더 하이 레벨의 피처는 가져오지 않게 되고 이 부분은 이제 간에서 이 G라는 노이즈로부터 생성이 되게 되겠죠. 이 부분부터는 이제 프리트레인 피처에서 추출된 애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스파셜 마스크가 이렇게 랜덤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랜덤하게 들어간 부분은 예를 들면 랜덤하게 1로 설정된 부분은 이 제너레이터가 창조를 해야 되는 이제 어떤 레퍼런스 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제 잘못 설명했네요. 여기 1로 해당하는 부분 하얀색 부분이 이제 창조를 해야 되는 아니다. 1로 생성된 부분이 이 참조 인풋으로 들어가는 요 이미지에서 수출된 피처가 참조되어서 생성되는 부분이고요.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이 피처에서 블락된 상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가 온전히 창조해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때 랜덤하게 레벨을 정해주고 그에 따라 랜덤하게 마스크를 쥐어주고요. 사실은 이 논문에 아직 코드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 설명이 좀 불친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랜덤하게 했는지 뭐 유니폼하게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아직은 없고요. 그다음 로스 함수도 이제 세 가지를 사용하고 이 로스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도 아마 논문에는 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로스는 일반적인 이제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 제너레이터 구조는 그 셀프 어텐션 간이라는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간 구조도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방식이긴 한데 이 논문에서는 로스는 이제 리스트 스퀘어 간의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고 이 외에 두 가지 로스가 새로 추가되는데 하나는 이제 요 로스 저희가 흔히 퍼셉추얼 로스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스타일 트랜스퍼나 이런 쪽에서는 퍼셉추얼 로스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인풋으로 넣어준 이제 이 이미지의 어떤 피처를 이제 제너레이터에 인풋으로 넣어주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다시 생성한 이 이미지를 다시 요 프리트레인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같은 피처가 나올 것이냐. 단 마스크가 1인 영역에서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1이라고 이제 설정한 마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 인풋 이미지에서 피처를 가져온 부분이니까 동일해야 될 거예요, 피처가. 그래서 생성된 이미지가 이 피처를 그대로 다시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다이버시티 로스라는 건데 일단은 간의 여러 가지 조건이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한 간의 조건 중에 다양한 이미지를 이제 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하나의 이미지만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모드 콜랩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사용된 로스를 가져온 것인데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 이 Z 두 가지를 일단 랜덤하게 이미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 랜덤한 노이즈 벡터 Z1과 Z2에 대한 그 어떤 디스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 디스턴스가 요 Z1과 Z2로부터 생성된 이미지의 디스턴스보다 너무 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두 레이턴트 벡터가 다르다면 이미지가 다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스를 추가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의 노이즈 벡터가 바뀌어도 다른 제너레이터 아웃풋, 그러니까 이미지가 다양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유도가 되고 이렇게 이 로스를 설계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이 논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풋 이미지를 넣게 되면 그냥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요거는 약간 이제 좀 다르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게 해주는 게 이 인풋을 넣어주고 똑같은 뭐 마스크를 넣어줬겠죠. 예를 들면 컴브 4라고 하면은 컴브 4 부분에 이 마스크가 1로 설정이 되고 이 앞쪽은 다 하얀색, 이 뒤쪽은 다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이제 노이즈 벡터 Z를 약간 변형함으로써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컴브 5나 FC7이나 이렇게 해서 더 깊어지는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그 나무가 있고 도로가 있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미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 가이드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섬이 있고 바다가 있는 거 정도의 개념이고, 이거는 어떤 건물이 있고 정원이 있고, 이거는 약간 이런 하늘이 있고 어떤 사원 같은 건물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플레이스 365라는 데이터셋으로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여기서 보이는 이제 두 가지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결국에는 잠시만요. 밑에 프리트레인 네트워크가 있고,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간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둘 다 플레이스 365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플레이스 365 데이터셋은 약 한 100만 장 정도의 이제 이미지가 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인데, 이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가 씬이에요. 대부분 뭐 어떤 이런 건물이나 스트릿, 스위밍풀, 뭐 샵 이런 씬이고 365개 정도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만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논문의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요거입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랑 이런 어떤 퍼셉추얼 로스 같은 데서는 이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이제 이미지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그걸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플레이 365로 프리트레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학습도 같은 데이터셋으로 했어요. 이것도 플레이 365 데이터셋으로 했고, 좀 더 다양한 데이터셋, 요즘에 데이터셋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로 하지 않은 것은 좀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보여주는데, 사실 논문 설명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했다가 전부이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앞에 설명드린 시메틱 레벨과 마스크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페인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인풋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어떤 그림이나 스케치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피처가 추출이 되겠죠. 프리트레인 됐으니까 피처가 추출이 되고, 그 추출된 피처와 학습된 제너레이터 기반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근데 만들 때 이 제너레이터는 저희가 학습한 플레이스 365 리얼 이미지에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가정을 하는 거죠. 얘네들과 이 여기서는 언리얼리스틱 이미지들이라고 하는데, 얘네들과 이 이미지들이 피처 도메인에서 어느 정도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같다면 이렇게 이 이미지를 넣어줬을 때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리페인팅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원하는 부분만 생성을 하고, 원하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냅둔 채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리페인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이미지를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제너레이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을 제외하고 생성이 되고, 이 부분은 이 중앙 부분을 제외한 배경을 제외한 배경 안쪽 부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걸 생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주어줍니다. 마스크를 주어줄 때 이런 식으로 그 특정 레이어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레이어를 하나 선택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할 때 마스크를 주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쪽 레이어는 이제 얘네들이 창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앞쪽은 피처로부터 가져와서 똑같이 생성을 하도록 마스크를 주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이미지 합성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 합성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자세히 그냥 이렇게 합성된 이미지를 넣은 것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아요. 서플멘터리나 이런 게 아직 공개가 된 것 같지도 않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코드나 논문이 나오면 더 참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라벨링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 이미지랑 똑같은 어느 정도 쉐입이라고 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레이블을 바꿔서 만들어 줘라고 하는 게 이제 리라벨링이라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제너레이터를 클래스 컨디셔널 제너레이터로 바꿉니다. 그래서 클래스 컨디셔널 제너레이터는 아마 여기 노이즈 벡터에 추가로 클래스를 의미하는 원핫 벡터가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핫 벡터를 원하는 이제 그 클래스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이 논문에서 그냥 참조를 하고 있는 논문이 두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RCR 20년에 발표된 Steerability of GAN이라는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냈을 때 이렇게 줌을 한다든지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시프트를 하는 식으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셀프 슈퍼바이스드로 트레이닝을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이 이미지로부터 이 이미지로 만드는 어떤 노이즈 벡터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요 이미지를 만든 노이즈 벡터가 Z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를 만드는 이게 리니어한 축이잖아요. 이거를 알파 W라고 정의하고 W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W를 어떻게 찾냐면 어떤 로스 함수를 기반으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서 찾게 되는데, 그 로스 함수가 이제 이 이미지를 예를 들면 위로 시프트 하는 문제다라고 했을 때, 이 위로 시프트 했을 때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얘를 그냥 임의로 그냥 위로 올려버릴 수 있잖아요. 여기는 회색으로 채워버리고, 여기 이 이미지와 생성됐을 때 이 로스가 거리가 L2 거리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도록 W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럼 그 W를 찾으면 그 W축으로 인터폴레이션을 짜자자작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이제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논문에서 여기서 제안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은 굉장히 좁은 개념의 매니플레이션이에요. 확대를 한다든지 시프트를 한다든지는 사실 굳이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브라이트니스 조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면 되죠. 아웃풋 이미지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시멘틱한 거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좀 더 이런 시멘틱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시멘틱하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어디에 또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ICCB 2019년에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이제 간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생성되는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밑에 렐라티브 델타를 보시면 되는데, 펄슨, 펜스 이런 거가 잘 안 만들어지더라 얘네들이.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거를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측정을 했는데, 이런 샘플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만들고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다음 이런 펜스 같이 굉장히 얇은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거 잘 못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리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 이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더 단순히 언컨디셔널하게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실용적인 방식으로 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해석을 더 추가를 했는데, 일단 이 논문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사실 논문 자체가 글이 친절하게 써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관련된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읽는다고 가정을 하고 쓰여져 있는데, 논문에 없는 얘기를 그냥 추가로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이제 인버팅 하는 방식입니다. 피처를 인버팅을 했는데 간이 이미지를 잘 만드니까 간을 추가해 봤다 정도가 이 논문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관점해 봤을 때는 이미지 컨디셔널 인트라 도메인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만드는 모델이잖아요. 데이터를 만드는 모델인데, 그 중에서 정확한 덴시티를 추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타겟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모방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이제 보통 간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관련된 이제 PR 발표들인데,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일단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냥 이런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면 랜덤하게 그냥 주사위를 굴리는 행위만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러한 이미지 생성된 이미지는 어떤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굉장히 가깝게 근사가 된다라는 점이고, 결국에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학습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그냥 노이즈 벡터로부터 이미지를 만들거나 클래스를 주어서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줘서 이미지를 변환하는 거를 만들거나 우리는 이것을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 논문은 이미지 컨디셔널인 거는 똑같은데 이제 요거는 인터 도메인이고 이건 인트라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부차적으로 한 장의 이미지로만 했던 뭐 연구들도 있는데 일단은 요 위에 네 개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개만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은 우리가 모방하고 싶은 이미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노이즈 벡터로부터 이제 매핑을 한다면 클래스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은 이제 클래스별로 나눠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니까 좀 더 쉽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터 도메인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멘틱 라벨을 이미지로 만드는 이제 모델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확히 다른 헤테로지니어스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도메인으로부터 이 도메인을 만들어내는 트랜슬레이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얼마나 뭐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냐가 이제 멀티모달이냐 아니면 이게 얼마나 많은 도메인을 커버할 수 있냐가 이제 뭐 스타일간 같은 쪽으로 발전을 해온 건데 이 논문에서는 인트라 도메인 안에서 이미지를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메인이 기본적으로 하나고 이 도메인 안에서 어떤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다른 이 도메인 안에 있는 다른 이미지로 매핑해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노이즈가 들어가서 다양성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 이미지는 이 논문 한정 이 안에서 추출된 이미지로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생성된 이미지 안에서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내가 새로운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새로운 이미지를 뭔가 매니플레이션 하고 싶을 때 학습된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얼마나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쪽으로 연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거를 결국에 하고 싶었는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